자, 오늘 30회에 야릇끼리 하기로 했고 내일 오사마리 짓기로 했으니까 놀이끼리 나지 않게 타일 3홀에 매지 현장에 들어오니까 데모도 둘 데리고 구름하러 2층 곰팡이 해놓고 새점 먹게 한맛집으로 와. 안녕하십니까, 이 대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일 공사 현장에서 시공 차장님들께서 쓰시기도 하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인 영상처럼 일반인들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쓰이는 회배, 루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회배는 가로, 세로 1m 면적으로 1제곱미터입니다. 루베는 가로, 세로 1m, 1m의 두께를 포함한 사각형의 형태의 면적을 세제곱미터인데요. 이거를 루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가늠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설명드리면 레미콘 한 차 기준이 6세제곱미터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벽체는 가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각은 가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이는 스페이서를 구삽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했는데 일본 용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스는 나사라고 하죠. 그리고 사모레, 모래하고 시멘트를 가지고 사모레라고 합니다. 사모레 쓰이는 거는 평활도를 맞추기 위해서 배수 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도록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사모레 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멘트. 시멘트는 몰타라고 다르게 포틀란드 시멘트라고 해서 고온 입자의 형태의 시멘트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로라라고 하는 게 롤러가 이제 로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덴조라고 하는 용어는 천정. 그러니까 우리가 2층에 있는 바닥이면 바닥면이 되는데 1층에서 봤을 때는 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덴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줄눈을 매지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철 헤라 같은 경우를 흑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정리하고 끝나는 상황에서 시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대마찌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현장에 물건이 도착을 하지 않았든지 사용할 이제 도구나 물품들이 도착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작업자분이 참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되거나 아니면 공정에 차질이 생겨서 어떤 준비가 안 되거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대마찌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 거기 대마찌 나서 오늘 쉬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창호의 샤시 틀을 왁구라고 표현을 하고 시멘트 콘크리트 틀을 또 왁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슬이라고 하는 표현은 벽면에 어떤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전기 공사할 때 선 경로를 한마디를 같은 걸로 까내야 될 때, 이럴 때 하슬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스라브는 지붕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반네르라는 표현은 우리가 유르폼이라고 해서 철제에 방수합판이 합쳐져서 형틀, 거푸집을 만들 때 쓰는 틀이 있습니다. 네모난 틀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반네루라는 표현이고 유르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생이라고 하는 거는 두꺼운 선, 우리가 철근을 엮을 때 쓰는 철사, 이런 것도 이제 반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제 빠데칠 한다고 하는 페인트 공사할 때 빠데칠 한다는 빠데, 이런 거는 퍼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야지, 너무나 잘 아시는 오야지는 이제 반장님 아니면 시공 소장님, 이런 분들을 이제 오야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쉽게 쓰는 용어가 이제 곰방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곰방이라고 하고 가까운 것을 손으로 이제 운반하는 형태죠. 그리고 까대기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파레트 단위로 납품이 가서 손으로 핸드캐리 해야 될 때는 까대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실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용어가 좀 변화를 해서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들이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용어들도 앞으로는 좀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일본 용어가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